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작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일상일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조세프님 최근에 호우 시절 말고 약간 외도를 좀 한 것 같은 정황이 좀 포착이 돼서 요거 진상규명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작품을 많이 보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품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호우 시절에 소홀해서는 아니고 네. 호우 시절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었었잖아요. 저희가. 네네네네. 그래서 너무 영화만 드립다 파지 말자. 네. 약간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책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예능도 보고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저에겐 사회인 야구입니다. 그렇다고 네. 하셨잖아요. 항상. 제가 뭐 저희 방송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사회인 야구 제가 하고 있는 걸 아마 아실 텐데 네. 한 2년 전에 처음 시작해서 네. 작년부터 우리 팀에서 투수가 너무 없어서 패전 처리 투수 같은 걸로 좀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올해는 선발로 계속 뛰었어요. 근데 선발로 나가서 진짜 못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방어율이 NBA 평균 득점 1위 정도 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투수의 방어율을 보통 뭐 4.5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한 45? 네. 그 정도. 깜짝 놀랄 정도로 때려 맞았군요. 네. 네. 마이클 조던보다 높은 흠씬. 방어율을 갖고 있고 흠씬. 거기서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네. 제구라고 하죠. 제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야구를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어릴 때 테니스 공으로 야구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초등학교 이럴 때 저는 공 던지는 아이로 유명했거든요. 반에서. 그러니까 우선 집 근처에서 전 매일 공을 던졌어요. 테니스 공을. 그런 역사가 있구나.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던졌고 네. 반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늘 저였어요. 네. 그래서 가장 한가운데 공을 빵빵 던질 수 있는 투수였죠. 근데 한 20-30년 세월이 지나서 네. 사회인 야구를 해보려고 하니까 테니스 공이 아닌 데서 느껴지는 이 뭔가 공의 무게감이 좀 다른 부분. 네. 야구공에. 야구공 그 실밥이 있어서 그 실밥을 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채는 원리도 잘 모르겠고 오랜 시간 동안 안 던져봤으니까 그 몸의 밸런스도 좀 안 맞고 가장 큰 이유는 마운드에서 진짜 던져요. 사회인 야구는. 야구장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소규모지만. 어릴 때 흙바닥에서 던질 때는 평지에서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야구장의 마운드는 조금 언덕입니다. 좀 올라가 있어요. 그 각도가. 그 위에서 이렇게 꽂는 거죠. 위에서 내려올 때 단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흔들림이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몸이 막 팔락팔락 하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로 네. 공도 다르고 뭐 오랜만에 하는 것도 있고 또 간헐적으로 던지고 네. 그리고 마운드에 단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구가 너무 안 돼서 네. 실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안타를 맞는 것보다 안타를 칠 수 없는 볼을 자꾸 던져서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볼을 자꾸 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뭐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떤 정황인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투수로 쓸 수밖에 없는 우리 팀의 어떤 엄청나게 가난한 현실을 네. 뭐 아프게 생각하지만 또 투수를 해보고 싶은 저의 마음도 있고 네. 또 그들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은 나름의 책임감도 있고 네. 해서 제가 이런저런 좀 약간 레슨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레슨을 받을 때마다 뭔가 너무 이렇게 좀 한계가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니까 괴물이 되어 있는 저의 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못 던지고. 뭔가 끔찍한 혼종. 끔찍한 혼종이 돼 있었어요. 그 괴물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재발절해서 그런 건 아니고 원우 씨가 외도라는 격한 표현을 쓰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오시는지. 저의 상황이 이러했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도 야구 레슨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 출신 혹은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혹은 뭐 선수 시절에는 아주 유명하시지는 않았을지라도 또 그런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침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구독을 해서 봤던 제가 구독 몇 개 안 하는 거 원호 씨도 알 텐데 야구 유튜브 채널을 제가 구독을 해서 좀 보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글러브 야구 레슨이라고 이 채널이군요. 그 채널에서 어떤 그 선수 출신의 코치님이 운영하시는 영상을 제가 열심히 봤는데 그 채널을 보다 보면 말미에 사연을 보내면
원포인트 레슨을 무료로 해주겠다. 오호.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아마 제목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습니다. 정대만인데 거의. 그리고 농구가 하고 싶어요. 너무 이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게 제가 이 사연이 발탁되기 위해서 네. 사연을 쭉 쓰고 나서 그 마지막에 나 정대만 짤방을 같이 넣었어. 아, 세상에. 야구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것만 좀 바꿔가지고 네. 야구가 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라고 써서 제가 나이 40에 와,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냈는데 어. 저는 뭐 열심히 썼는데 왜 나의 이런 그 사연에 네. 반응이 없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실망했거든요. 네. 글빨이 이렇게 떨어지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한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 3주 정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네. 4월 10일 그러니까 선거일 당일에 네. 2시에 자기네 레슨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날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뭐 원우 씨 아시겠지만 제가 외할머니가 그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쉬는 날 되면 꼭 모셔와요. 그래서 근데 이 야구 레슨장은 저기 킨텍스 넘어서 일산 저쪽 끝에 있고 우리 외할머니 계신 데는 또 양주 그쪽에 있고 아이고. 저는 서울 남부에 살고 있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머니를 한 11시쯤 모셔오면 여기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또 당돌하게 이 양반한테 또 보냈죠. 제가 그날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늦게 한다든지 혹은 그 다음 토요일 정도에 가능하냐 했더니 조정이 가능할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죠. 뭐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배움에 어떤 니즈가 있는 사람이 맞춰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모시러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양주로. 그래서 7시 반에 할머니한테 가서 9시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왕복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제가 그날 아침에 운전을 하고 다시 왕복 70km 거리를 또 장도를 가서 야구를 배웠죠. 야구를 배웠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요. 그 비포 애프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근데 정말 산탄총으로 그러니까 원우 씨한테 좀 이야기를 하면 0점이 채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공을 던지듯 제가 던져요. 막 이것저것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던지던 공이 30분 만에 30분 만에 그분이랑 몇 번의 피칭 연습을 하고 나서 공 10개를 던지면 9개가 정가운데로 갑니다. 와. 정말 신기한 경험을 제가 해서 제가 그분에게 야구계의 화타라는 제가 유튜브에 아마 나올 텐데 야구계의 화타라는 이 업계의 소문이 허명이 아닌 걸 내가 알고 간다라는 제가 찬사를 보내면서 왔고 이분한테 좀 레슨을 배워볼까라는 생각까지 해서 그런 정황으로 공이 막 아주 제가 나왔던 게 아마 그 영상에 나온 걸 이제 원우 씨가 포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아주 이 사안의 본질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제구 잡으러 왔다가 구속까지 잡았습니다. 속도까지 나왔나 봐. 속도가 제가 원래 던지던 것보다 한 15km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레슨 전, 레슨 중, 레슨 후가 나오는데 그 세 섹션의 표정이 다 달라요. 조쿠나 셰프의 표정이 달라요. 어떤 희열을 느껴 지금. 그렇죠. 지금 약간 고양되어 있는 이 표정까지를. 저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신 분이지만 배우면 정말 끝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처음에 인사할 때보다 각도가 훨씬 숙여진 채 제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이 양반한테 화타에 대한 그런 존경. 화타 내가 관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나중에는 그 왜 이렇게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는 이 표정. 나중에는 오히려 원래 잘하는 사람이 레슨 전 영상 이거 그 연습 영상처럼 이렇게 홍보 영상 만들려고 일부러 못하는 것처럼 성형외과 막 비포 애프터 일부러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물론 그 다음날 게임에 제가 또 어제 바로 야구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저께 레슨을 받고 왔고 어제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어제 야구 경기에서 팔이 아파서 잘 못 던졌어요. 근데 좀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러게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좀 예감이 좋은데요. 그리고 이 우리 화타님께 레슨을 계속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좀 진짜 이 원포인트 레슨을 게임하기 전에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고 나면 팔이 아파. 한두 개라도 어떻게 좀 안 될까? 그래서 그 원래 왕복 70km 거리가 꽤 있지만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 이런 스승을 만나기 쉽지 않다. 자, 이런 격찬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명 다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거 뭐 저희게 홍보 효과는 많지 않지만 글러브 야구 레슨. 글러브 야구 레슨. 근데 구독자 수가
1,300명. 와. 그 사회인 야구에서는 되게 큰 거고요. 큰 채널인데요? 네. 그리고 이분도 꽤 그 유망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지금 올라온 지 45분밖에 안 됐는데 네. 댓글이 벌써 막 좀 잘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방송도 탔어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저희 팀 그 박대희 감독님께서 네. 감독님이세요 또 거기? 박대희 감독님이 이제 포수거든요. 네, 포수. 둘이 또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죠. 네. 좋네요. 네, 근데 그분이 제일 고생하죠. 저의 어떤 산탄총 같은 그러게요. 공을 받느라고. 네. 거의 뭐 공이라기보다는 거의 싼 똥에 가까운 그런 네, 참 그분 팔자는 뭘까요 도대체? 그래서 타자들이 그렇게 피하나? 좋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조쿠나 셰프의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근황이 아니었나. 근데 되게 소년같이 들떠 있는 조쿠나 셰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영상입니다. 네,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재밌는 이야기로 본질적인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사연이자고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이 이야기도 좀 또 종종 간간히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